담양군 복합관광단지 개발 추진 과정에서 담양군의 거짓말이 또 드러났습니다. 갈수록 파문이 커지자 전라남도는 담양군과 해당 업체가 요청한 MOU 체결 검토를 보류했습니다. 경찰이 철근 누락이 확인된 광주 선운 2지구 LH 아파트와 관련해 LH공사 본사와 LH 광주전남본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시한 혁신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시간 넘게 격론을 벌였습니다. 발언에 나선 의원들 대부분이 대의원제 폐지에 부정적인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2박 3일 일정으로 광주 전남을 찾았습니다. 지난 6월 말 귀국 뒤 비공개 행보를 이어오던 모습과는 달리 지지자들을 직접 만나고 강연에 나설 예정이어서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저희 KBC가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 담양군 복합관광단지 개발 추진 과정에서의 각종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려됐던 부분 중에 하나인 토지 매입 과정에서 문제가 또 불거져 나왔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65만 평 규모의 담양군 무정면 복합관광단지 개발 사업. 관광진흥법 제52조와 54조에 의하면 기초자치단체나 기업은 관광단지 개발을 위해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성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사업 주체가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동안 담양군과 투자업체인 S건설은 토지 3분의 2 이상의 사용 승낙을 받으면 전남도에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광단지 신청은 67% 이상의 토지 승인을 얻어야 되자 그 정도 어느 정도 조건을 갖췄다고 했을 때 절차를 밟아가려고. 이에 담양군과 건설사는 이미 65%가 넘는 토지에 대해 사용 승낙을 받았다며 주민들에게 공문을 보내 수용되기 전에 땅을 팔라고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취재진이 전라남도에 확인한 결과 소유권 등기까지 완료된 다음에야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결국 담양군과 S건설이 주장한 것처럼 계약금을 낸 수준에서 얻은 토지 사용 승낙이나 동의로는 신청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전 검토 단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합니다. 등기 이전이 정확히 됐는지 사유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토지 승낙으로 해서 할 사항은 아니고요. 특히 담양군과 S건설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달 7일 전남도청을 찾아가 담양군, S건설, 전남도 3자 간 담양 무정면 복합관광단지 투자 유치를 위한 MOU 체결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KBC 취재가 시작되고 문제가 속속 드러나면서 전남도는 MOU 체결 검토 자체를 보류했습니다. 관광단지를 건설한다며 주민을 외면하고 각종 담합 의혹만 불러온 행정과 기업의 행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의문입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철근 누락이 확인된 광주 선운 2지구 LH 아파트와 관련해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와 광주전남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앞으로 전국의 다른 아파트를 상대로도 수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 경남 진주에 위치한 LH 본사와 LH 광주전남본부 등 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부실 시공 의혹에 휩싸인 광주 선운 2지구 LH 임대아파트와 관련된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지하주차장 공사 과정에서 철근이 누락된 전국 아파트 15개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내년 준공 예정인 광주 선운 2지구 아파트가 포함됐는데 무량판 구조로 설계된 주차장 기둥 121개 중 42개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국토부는 지난 4일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와 시공, 감리를 맡은 업체들과 관련 업무를 담당한 내부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습니다. 이 중 선운 2지구 아파트에 대한 수사를 맡은 광주경찰은 국토부 의뢰 12일 만에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업체가 15곳이 경북에게만 산지에 있어요. 이게 강주로 저희 선운지구니까 경을 왔죠. 경찰은 지금까지 건축사와 구조설계업체 관계자, 감리 등 3명을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감사관으로 임용되는 과정에서 점수가 조작된 사실이 확인된 이후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원단체와 시민단체 등은 교육감의 사과를 거듭 촉구하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사임한 유병길 전 광주시 교육청 감사관은 임용 과정에서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습니다. 독립성이 중요한 감사관 자리지만 당시 이 교육감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우리 교육청 철학에 대한 이해와 감사 관련 직무 경력, 리더십, 의사 전달 능력 등 직무 수행 능력을 충분히 갖췄다는 판단하에 현 감사관을 최종 합격자로 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유 전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점수가 조작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감사관은 너무 젊은 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인사 담당 사무관의 말에 평가위원 2명이 유 전 사무관의 점수를 상향 조정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그 결과 2순위까지 추천되는 면접평가에서 3위였던 유 전 감사관이 2위로 올라섰고 이 교육감은 2순위의 유 전 감사관을 최종 임용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이후 교원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 교육감과 광주시 교육청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주일이 넘도록 묵묵부답인 이 교육감을 향해 직접 시민에게 사과하고 인수위 출신인 인사 담당 사무관을 직위 해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만큼 진상규명에 협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정선 교육감은 하루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직접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또한 개방형 감사관 제도 취지가 흐려지지 않게 반드시 관련 책임자를 전원 엄벌하고 교원단체 등은 이달 말까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 교육감에 대한 퇴진운동에 돌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시한 대의원제 혁신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의 계파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3시간 가까이 격론이 벌어진 의원총회에서는 발언에 나선 의원들 대부분이 대의원제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보도에 이상환 기자입니다. 대의원의 전당대회 투표권을 폐지하는 혁신안이 민주당 계파 갈등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혁신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3시간 가까운 격론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당권 장악용이란 비판 등 혁신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의원총회 내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의원제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여러 가지 중요성이나 필요성들을 여러 의원들이 함께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혁신안 논의를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연기론도 제기됐습니다.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필요한 것은 단결된 모습, 단합된 모습입니다. 전당대회가 내년 8월에 있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 전당대회 룰을 논의한 것이 맞다라는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3시간 가까운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한 의원들 대부분은 대의원제 폐지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의원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어떤 방식으로 결론을 낼지 관심입니다. 전면적인 거부로 가게 될 경우 현 지도부의 어떤 위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오는 타격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혁신안의 일부 내용들은 수용하면서 타협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일단 높아 보입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까지 그렇지 않아도 갈 길 바쁜 민주당의 혁신안이 되레 짐이 되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박 3일 일정으로 광주 전남을 찾았습니다. 지난 6월 말에 귀국한 뒤에 비공개 행보를 이어오던 모습과는 달리 지지자들을 직접 만나고 강연에 나설 예정인데요. 이낙연 전 대표가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에 시동을 건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광주를 찾은 이낙연 전 대표는 먼저 민주당 상황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며 지난주 활동을 종료한 혁신위에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혁신한다는 분들이 도덕적 권위를 잃은 것은 대단히 뼈아픈 것이지요.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내비쳤습니다. 북한과 미중러일 4강과 적대적 관계를 피해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는 대한민국이 한미동맹 강화로만 해법을 찾기는 어렵다고 꼬집었습니다. 어떤 국가와도 적대적 관계를 맺지 않았던 DJ 시절의 외교 정책을 언급하며 제2의 DJ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관계에서도 서성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을 발휘했던 그 지도력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 이 전 대표는 지난 6월 귀국 뒤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활동은 하지 않았지만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말해 사실상 정치활동 재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광주 전남 방문에서 순천 강연을 시작으로 앞으로 부산, 서울, 대구, 광주 등에서 연이어 강연에 나설 예정입니다. 여야 갈등은 물론 민주당 내의 분란도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의 정치활동 재개가 어떤 파급력을 불러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이 광주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수도권에 대응한 지역 간 연합과 지자체별 맞춤형 정책 마련 등이 해법으로 제시됐는데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정부의 최종 정책 의제는 오는 11월에 발표됩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중앙주도에서 지역 주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논의의 첫 걸음이 광주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 간 연합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광주 전남 시도뿐 아니라 전남 일부 지자체 간 갈등, 전남권 의대 유치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목포와 여수, 순천 등이 주요 사례로 제시됐습니다. 자기 지역만 지역 소외의 대표 주자고 자기 지역에 혜택이 오면 지역 소외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너무 많이 봐요. 힘을 합쳐서 서울에 맞서던 모자란 판에 오히려 지금 갈등을 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역 활성화 정책이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지역 산업과 인재 육성, 정주 여건 개선, 기술 발전 등 정부 맞춤형 정책이 아닌 지역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적용 모델의 차이를 좀 두고 자율성을 두면 얼마든지 그것이 강점으로 전환돼 있고 지방시대위원회는 광주를 시작으로 앞으로 서너 곳의 지역을 돌며 정책 의제를 수렴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왜 지방이 제대로 발전을 하지 못했는가를 따져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대통령을 포함한 각 부처에 제대로 전달을 할 생각입니다.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최종 정책 의제는 오는 11월 지방시대 박람회 개최와 함께 발표됩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핵이 튀면서 인근에 있던 차량 20여 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광주 광산구 쌍암동의 39층 규모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콘크리트 핵 일부가 떨어져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량 20여 대가 오염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건설사 측은 피해 차량에 대해 변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위니아전자의 전현직 노동자들이 임금과 퇴직금 체불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위니아전자 노동자들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노동자들이 400억 원에 달하는 임금 체불을 겪고 있다며 고용주와 경영진에 대한 엄정한 사법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위니아전자 임금 체불 문제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9대 광주과학기술원 총장으로 임기철 박사가 취임했습니다. 임 신임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역과 함께 혁신경제의 미래를 선도하는 749시형 과학기술 중추 연구기관을 비전으로 내세우며 QS 세계대학 평가 100위권 도약과 아시아 AI 헤드쿼터 구축 등의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한편 임 총장은 취임식의 규모를 대폭 축소해 이를 통해 절감한 예산으로 1,000원의 아침밥 사업에 지원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국산 천일염의 우수성을 알리고 세계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2023 소금 박람회가 개막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 신안군, 영광군이 공동 주최하는 2023 소금 박람회는 하늘 아래 다양한 소금과 만나다를 주제로 오는 19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다양한 체험관과 테마관을 운영합니다. 소금 박람회는 천일염을 K솔트로 명명하고 맛과 품질, 가치와 위상을 전 세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공탁과 관련해 정부 측 이의 신청이 연이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오늘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과 관련해 외교부가 제기한 이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지난 14일 전주지법의 기각 결정과 마찬가지로 채무 변제와 관련해 당사자가 거부하면 제3자가 변제할 수 없다며 민법 제469조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광주광역시 1인 가구가 26만 가구로 전체 4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광역시 신설 데이터 분석팀이 생애주기별 1인 가구 분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광주의 1인 가구는 약 26만 가구로 전체 65만 가구 가운데 40.7%를 기록했습니다. 1인 가구 수는 지난 2017년 20만 가구에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전일방부지 공공기여를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가 주최한 전일방부지 개발 공공기여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홍근 건축사는 공공기여를 땅값 상승분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개발 이익과 향후 영업이익의 사회 환원까지 정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직 공장터를 주거 공간과 복합 쇼핑몰로 개발하는 광주 임동 전일방부지 개발 사업은 기존 부지의 용도 변경을 앞두고 광주시와 사업자 간의 공공기여 사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